와이프가 네. 이제 남편이 바람핀 거를 알았다. 네. 그러면은 상간녀하고 헤어지는 게 맞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남편이 알아서 외도를 안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거는 뭐 살자는 거야, 말자는 거예요. 뭐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죠 이게? 왜 안 멈추는 건가요? 상간녀와의 만남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너 멈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멈추지 않고 있다. 그쵸. 아니 그리고 멈춰라라고 말도 했고 네. 이제 그리고 그냥 누가 생각해도 상간녀는 그만 만나야 이게 또 아내에 대한 이해이고 당연한 건데 안 멈추는 남자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심리를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게 뭐 특별한 어떤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네. 본인 그 망상만 생겨요. 난 근데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죠. 남편이 상간녀를 끊어내지 않고 있다? 네. 그럼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네. 예, 끊어내기 싫거나 끊어낼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그러면 왜 이혼은 안 해요? 아내가 이혼하기 싫으니까. 완전 욕심꾸러기인데? 예, 이제 네. 아니 이게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네. 이유는 단순하고 네. 그 이유 자체를 막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고 네. 남편이 상간녀를 안 끊어내고 있다? 끊어내기 싫거나 또는 뭐 끊어낼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이게 윤리적 그러니까 제가 대학 때 법철학을 배웠어요. 법철학. 네. 그러니까 교양 과목으로 이제 법철학을 들었는데 네. 법철학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언제나 주먹이 법보다 앞선다.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법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도덕관과 법을 지켜야지 하지만 그들조차도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게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윤리와 도덕보다는 항상 앞서는 게 인간의 욕구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지? 이게 절도를 하면 안 되지만 내가 막 한 달을 굶었으면은 나도 그거 모르게 이제 알아도 이렇게 막 빵 훔쳐 먹잖아. 네, 그쵸, 예, 그쵸.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인간의 욕구가 도덕과 윤리보다 훨씬 앞서요. 그러니까 야 도덕적으로 이러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아? 이거는 이상주의입니다. 이건 이상주의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외도를 안 끊어내고 있다? 네. 그러면 본인 이게 외도는 결핍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네. 결핍을 상간녀가 계속 채워주고 있어. 그럼 끊어내기 쉽겠죠. 네, 끊어내기 쉽겠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상황적으로 네. 아내가 너 외도 정리해 말만 하고 특별한 액션이 없어. 그러면 그 남자는 왜 굳이?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맨날 그러니까 풀만 먹는 거는 별로고 이제 고기도 먹고 싶은데 이걸 음식에 비하니까 약간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러면은 아내는 나물 반찬만 주는 거고 상간녀는 막 화려한 고기 반찬만 주는 거?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그게 양쪽에서 다 먹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풀도 먹고 고기도 먹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끊어낼 필요성도 없고 끊어내기도 싫고. 예. 근데 이해는 되는데 네.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남편분은 이 본능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남편분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하고 있잖아요. 네. 안 되는 거네. 안 되는. 네. 근데 또 중요한 게 또 상황적인 건데 남편이 이제 결핍 때 외도를 했고 상간녀로부터 뭔가를 뭘 받고 있어. 그러면 이거 쉽게 놓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상황적으로 아내가 고기 반찬을 안 해주려고 그래. 그럼 나가서 고기 사 먹고 들어와야죠. 그렇죠. 네네네. 이미 고기 맛을 봤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면은 아내분이 그 결핍을 채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그건 나중 얘기고, 네네.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이 싶은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해결해야 되는 건데, 네. 자, 왜 남편이 멈추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신 그 아내분의 심리부터 좀 확인할 필요 있어요. 그것부터 먼저. 이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남편 외도 때문에 힘든 사람은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아내. 그죠? 네. 그러면 문제 해결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분이 하셔야죠. 그쵸? 네? 남편은 힘들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밖에서 뭔가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남편은 해결을 안 하고 싶어 해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남편이 문제인데 왜 내가
이런 의문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치료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도둑이 와서 칼로 이렇게 김 선생을 찔렀어요. 네. 그 피가 흘러요. 그러면 도둑이 치료받아야 돼요? 상처 입은 내가 치료받아야 돼요? 내가 치료받아야지. 그거예요. 지금 남편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나쁜 놈이에요. 아내를 가해를 했다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힘든 사람은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왜 멈추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신 이 심리의 뒷배경에는 네. 남편이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변해서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알아서 집에 들어오고 알아서 밖에 하길 맞아, 이렇게 맞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네요. 강도가 나를 찔렀는데, 강도는 의사도 아닌데, 이제 나 피나는 거 너 치료해. 너 맞아. 때문이야. 이거랑 똑같은 거네요. 맞아요. 예, 강도가 치료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강도는 뭐 찌르는 건 할 수 있어도 치료는 못하지. 치료는 병원 가서 치료 받으셔야 되고. 안 그러면 뭐 가만히 계시다가 피 흘려 죽게 된다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둑한테 내가 치료받길 바라는 거고 강도한테 치료받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분은 기본적으로 남편이 지금 밉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미워서 힘든 건 누구예요? 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내분이 나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아내분이 치료 받으셔야 돼. 하긴 이거를 왜 내가 받아야 돼? 이러고 억울해 해봤자 음. 변하는 건 없겠네요. 죽어도 앞에 안 바뀝니다. 네. 아유. 아니 저한테 심리치료 받으러 오신 분도 돈을 내고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세요. 그런데 막 가진 설득과 회유와 또 그 문제 분석과 또 치료하는 과정과 이렇게 해서 막 진짜 막 3-4시간 저는 상담 한번 하면 3-4시간 하는데 네. 그것 또한 2번씩 막 빡시게 해야만 이제 그분들이 삶이 좀 바뀌는 것이 뭐 남편이 알아서 바뀌어주길 기대하는데 바뀐다? 아 절대 never. 예. 그러면은 혹시 네. 그 치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내가 혼자 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네. 예 일단은 네네. 왜 남편이 안 들어오냐? 네네. 이 질문 자체가 우문입니다. 네.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남편 당연히 안 들어오지. 문제 분석. 예. 그러면 이제 해법이 뭐냐? 네네. 지금 남편이 들어오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은? 그렇죠. 그럼 들어오게 해야죠, 일단. 그러려면은 일단 남편이 왜 저러는지를 먼저 좀 유심히 관찰을 해봐야 되겠네요. 뭐 그것도 중요하고 네. 일단 제일 표면적으로 발등의 불은 뭐예요? 남편이 상간녀를 끊어내는 거. 그렇죠. 네, 상간녀를 빨리 이렇게 그럼 본인이 나서 정리를 시켜야 돼요. 아내분이 직접 나서가지고 상간녀를 만나서 상간녀를 쫓아가서 귀샤대기를 날린다든가, 물따기. 네, 얼굴에 물을 안 뿌린다든가, 아니 뭐 진짜 뭐 소송을 한다든가. 네. 그 근데 손해배상.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아내분이 나서야죠. 일단 당장 남편하고 상관녀가 붙어 있어서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부터 해결해야지. 예. 일단 그런 마음이 좀 한켠 좀 정리가 됐다 싶으니까 좀 안도가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화합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거죠. 네네. 근데 만약에 상간녀를 찾아가서 막 때렸어, 폭행 막 이렇게 때렸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네. 내 남편 헤어지라고. 네. 근데 만약에 폭행으로 그 상간녀가 저 소송하면 어떡해요? 손해배상을 따지자면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이 클까요? 아니면은 외도의 손해배상 비용이 클까요? 어떤 게 더 클까? 외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여자는 보통 힘이 약해가지고요. 예. 죽어라 패도 저기 안 죽어. 남자들끼리 한 대 치면 막 뼈 부러지고 그러는데 아무리 여성분이 진짜 힘이 세다 그래서 상당히 쫓아가서 막 귀샤당이 날리고 그래도 키야 뭐 전치 2-3주야. 예, 전치 2-3주 되고 뭐 그거 가지고 뭐 폭행을 해서 고소했다? 그럼 법원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것도 그러네요. 예. 그 고소할 때 이 여자가 와가지고 내가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본처가 뭐 때렸다 이렇게 할 거야? 맞네. 그 지도 뭐 창피해서 못하지.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게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고. 예. 왜 법보다 주먹이 앞서요. 예. 윤리관보다 앞서는 인간의 욕구예요. 예. 그러니까 상간녀가 아내분을 무서워해야 되죠. 그러니까 상간녀 입장에서 네. 내가 이 남자를 계속 만나면 내 인생이 조질 수도 있겠다. 좀 그런 걸 느껴야 돼요. 쫓아가서
일단 쌀이를 착 날리고 응? 막 머리를 뜯어 뜯고 그러니까 그 여자 입에서 언니 잘못했어요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막 때리는 거예요 일단. 그렇다고 뭐 실제로 막 이렇게 막 네. 뭐 큰 가해를 주면 안 되겠지만 좀 겁먹게. 예, 일단 중요 핵심은 그거예요. 네. 상관 입장에서 아 내가 이 남자를 정리하지 않으면은 내 인생이 조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요. 예전에 이제 실제 사례 중에 어떤 아내분이 계셨냐면 네네. 이제 그 아내분이 외도를 알게 된 남편이 고백을 해서요. 그러니까 남편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남편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아 네. 이제 상간녀가 네. 남편을 굉장히 괴롭히는 거야. 어떻게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네네. 자기가 외도를 한 것까지는 자기 잘못이야. 네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해. 네. 근데 상간녀가 안 놔줘 남편을.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너 나랑 헤어지면 뭐 어떻게 할 거다. 막 나 협박을 하고. 막 자살할 거다. 아니 뭐 직장이 달리겠다. 내 학교에 찾아간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남편이 막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저한테 오셨어요. 이거 상간이 떼내는 법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네. 근데 뭔가 2%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머리를 쓴 게 그 남편이 머리를 잘 썼어. 아내한테 고백을 합니다. 아내한테 딱 고백을 하고 여보 내가 지금 지금 외도를 했어.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근데 이 여자가 안 떨어지게 당신이 좀 해결 좀 해줘.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 성격이 보통이 아닌 분이었거든. 큰 걸 심하셨네. 그냥 상간한테 전화 와서 막 죽이니 살리니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멋쟁이네. 네. 또 그 남편하고 그 상간녀는 또 한 직장 다니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거 무서워가지고 상간녀가 직장 그만두고 도망을 쳐버려요. 네. 멋있네요. 그러니까 남자는 누구 거예요? 힘센 여자 거예요. 상간녀를 이제 만나가지고 네네. 이렇게 겁을 탁 줬어요. 네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헤어지기 싫은 남편이 그 여자랑 헤어지기 싫은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이유가 깔려 있으면 아내가 가서 아무리 이제 상간녀한테 겁을 줘도 이거는 안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자 그래서 네. 태도가 네. 문제 해결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네. 자 우리 공부할 때 네. 저기 지방에 이름 모르는 대학 가기 쉬워요? 서울대학교 가기 쉬워요? 이름 모르는데요. 그러면 이름 모르는 대학 제가 원서를 써도 받아주죠. 웬만하면 받아주겠죠? 근데 서울대학교에서는 막 나 잘 안 받아준다고. 안 받아주죠. 내가 가진 노력을 해도 잘 안 받아줘. 아이고 서울대. 네.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그냥 가잖아. 가죠? 왜 가요? 공부 잘해서. 그거 어떻게 하니까 간 거예요? 죽어라 공부해서. 네. 조건은 똑같습니다. 이거랑요? 남편이 헤어지기 싫은. 네, 그래요. 남편이 헤어지기 싫다면 뭐 그럼 보내줘버리면 되고. 상간녀한테 네. 가라. 너 남편한테 물어보는 너 상관녀 진짜 헤어지기 싫어? 그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나 싫으면 나도 너 싫어 가. 그 여자가 더 좋으면 가. 됐어. 이렇게. 네. 근데 갖고 싶잖아. 남편을 놓기 싫잖아 지금. 그렇죠. 지금 왜 안 돌아오냐고 지금 걱정이시잖아. 그러니까. 그럼 내가 뭐 남편이 어디 간다 그러면 그래 넌 저기 가니까 난 할 수 없어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지. 뭐 7.8개 해가지고 데리고 와야죠. 어떻게든 데리고 와야지. 수다한 방법 가리지 않고 뭐. 내 거 내가 찾아야죠. 예. 그래서 상담하면 제일 해결이 빠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좋은 대학 나오시고 예 공부 많이 하시고 노력 많이 하시고 노력 많이 해가지고 뭐 사업하셔가지고 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알아요. 네. 상대방의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목적만 있으면 어떻게든 취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보통 이제 편하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좀 노력 별로 안 하시고. 네, 제 얘기 힘든가요? 네. 그런 분들은 쟤가 나를 받아주면 내가 갈게 이러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렇긴 한데. 서울대학교에서 날 받아준다는 조건이 있으면 제가 공부할게요. 이거 말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잖아요. 네, 그쵸. 아니 서울대학교에서 저를 입학시켜준다 보장이 있으면 저는 공부하겠습니다. 반성해야 돼요. 이게 말 논리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예. 네. 근데 남편이 저를 좋아한다는 보장, 상간녀를 끊고 좋아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화합을 할게요. 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보통 이제 남편이 어떻게 해주기만을 바랬거든요. 항상. 아니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공부하면 되는 거고 아니 그 대학이 아무리 뭐 어려운 건 무슨 상관이야. 내가 목적이 있으면 그걸 이루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그 여자 좋아한다? 아니 데리고 와서 데리고 살면 되는 거지. 내 남편이 나보다 저 여자를 더 좋아해? 네. 그게 지금 싫은 거잖아요. 네. 그럼 날 더 좋아하게 만들면 되지.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셔야 돼. 이게 뭐 엄청나게 막 숨어있는 심리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문제 해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남편이 상간녀를 더 좋아해요? 근데 나는 남편이랑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날 더 좋아하게 하면 되죠. 서울대 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네. 노력해야죠. 예. 남편이 저 여자를 더 좋아하는 거고 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답은 하나잖아요. 날 더 좋아하게 하면 되지. 아니면 그 여자한테 보내줘버리든가. 그 여자한테 보내주는 게 안 된다? 그럼 날 더 좋아하게 만들면 되죠. 데리고 와서. 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근데 그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남편이 무엇 때문에 외도를 했고 둘 사이에 무슨 결핍이 있었고 네. 뭐 둘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었고 뭐 섹스리스로 살아서 외도를 한 건지 아니면 아내분에게 뭐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뭐 진짜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 고부 갈등 때문에 바람핀 사람들도 있어요. 고부 갈등 때문에. 그래서 그 케이스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네. 남편이 상간녀 손을 잡고 고향집까지 찾아가요. 고향집? 그 고향에 시어머니 만나러 간다. 네네네. 그래서 남편이 상간녀로 시어머니한테 소개까지 시켜줘. 네. 그래서 어머니 나 이혼하고 이 여자랑 살래요. 그러니까 또 상간녀 또 시어머니한테 잘해. 예. 그러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누가 더 좋겠어? 새로 데리고 온 여자가 더 좋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상간녀가 막 싹싹하게. 그러니까. 근데 본처 입장에서 그게 화가 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시어머니랑 더 친해지면 뭐 잘하고 뭐 이건 둘째 치고 제가 잘하라는 얘기 한 번도 드린 적 없어. 네. 시어머니한테 잘하지 마세요. 그냥 시어머니랑 친해지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시어머니랑 더 친해지면 되지. 그 남편이랑 더 친해지면 되지. 답은 단순하잖아요. 예, 근데 그 방법 자체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그 부부끼리 알아요. 보통은 대부분 아세요. 우리 사이가 왜 멀어졌고 이걸 대부분 알아요. 그거를 좀 이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네. 이제 감이 좀 안 잡히신다면 이제부터라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거를 좀 분석하고 이렇게 좀 나한테 좀 더 마음이 오게끔 네.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럼요. 예.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남편이 왜 외도를 멈추지 않고 내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왜 안 돌아오나요? 네. 예, 그 돌아오는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그냥 알아서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알아서 돌아오는 거는 어느 정도로 착한 애야 돌아오는 거예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예, 네. 예.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들 같은 게 알아서 돌아와요. 예. 그런데 왜 안 돌아오냐? 왜 상관녀를 정리하지 않느냐? 남편 입장에서 정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 정리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네. 단순하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아내분이 질문하는 그 목적 자체가 뭐예요? 남편이 돌아왔으면 좋겠다잖아요. 네. 남편한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나서가지고 외도 정리하고 돌아오게 하고 본인도 사랑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과정이나 해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네, 사람마다 다르니까. 사람은 부부가 다 다르잖아. 맞아. 근데 이 현상만 볼 때는 아주 단순한 현상이잖아. 네. 그렇군. 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서울대학교 어떻게 가요? 하면 공부해 이 자식아. 그것밖에 없어요. 서울대 입학 기준에 맞는 성적표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너 그런 생각 할 시간에 공부나 해. 이러시지. 네. 그 서울대학교 갈 만한 성적을 만들어 놓으면 서울대 입학하는 거예요. 네.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네, 우리가 알아서 서울대가 나 받아주길 기다리고 있고 하니까 그런 거지. 좀 문제가 알아서 해결되길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제일 안 좋은 태도가 시간이 해결해주기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태도가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 저럴까? 나 너무 괴로워할 시간에 이제 상간녀를 쫓아가든지, 네네. 네, 남편을 분석을 해보든지,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남편을 분석한다기보다는 네. 남편과의 관계를 분석해야죠. 관계. 네네. 내가 왜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했을까? 왜 남편은 나보다 상관녀를 더 좋아할까? 좋아할까? 분석해가지고 내가 더 좋아하게 만들면 되죠. 나를 더 좋아하게. 그렇구나.